안녕하세요. 문학, 인문학 리뷰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오늘도 같이 리액추를 꾸려갈 우리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학평론가 박인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다음 사회비평가 박권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박원일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 깨알 같은 걸 고자질하고 박권일입니다. 누가 듣는다고. 자, 왜 우리 구독자 600명인데 642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 리뷰는 벌써부터 주변에서 평이 좋지 않은 줄리안 반즈의 신작 빨간 코트를 입은 남자입니다. 줄리안 반스는 그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등을 쓴 영국 소설가죠. 그리고 이 작품은 영화화돼서 국내에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소위 벨 에포크 시대, 프랑스 말로 좋은 시절이라는 뜻이랍니다. 요 유럽의 좋은 시대를 의미하는 요 시기에 의사 사무엘 장 포치를 비롯해서 당시 사교계의 친구죠. 로베르 몽테스키우 백작, 그 다음에 에드몽드 폴리냐크 왕자를 중심으로 당시 사교계와 예술계의 인물들을 다룬 정기적 에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마르셀 프루스트, 마네 같은 우리한테 친숙한 예술가들이 이 시기에 대거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평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책을 가장 안 좋게 보신 박권일 선생님부터 24평 시작하겠습니다. 최악인가요? 제가 제일 안 좋게 본 게 사실인가요? 다른 분들은 좋게 보셨나봐요. 아니요. 제 24평은요. 안물안궁 유럽 힙스터 풍속사입니다. 네, 안물안궁은 이제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한 그런 의미죠. 그거 풀어주시다니. 네, 아재. 네, 모르시는 분들 어르신께서 계신가 싶어가지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안물안궁. 어쨌든 그렇게 24평을 붙이는 이유는 솔직히 읽으면서 별로 흥미가 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의 삶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문제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19세기 말에 있었던 그런 지식인도 아닌 어떤 힙스터들, 글자 그대로 셀럽들이 이제 뭐 겪은 이야기들을 그냥 쇠말주의적으로 좀 쭉 늘어놓은 그런 형태의 글이어서 어떤 내러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 언제까지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걸 썼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저자가 쓴 글을 보고 이래 썼구나, 뭐 영국 브렉시트 얘기도 하고 유럽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런 의미에서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1도 공감이 안 갔다. 그 19세기 유럽의 힙스터 얘기를 지금 읽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저는 1도 공감이 안 갔기 때문에 안물안궁이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 책을 이제 무심코 추천했던 박인성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심코 추천한 변명을 하자면 제가 원래 줄리안 번즈의 소설들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제목도 그렇고 디자인도 깔끔하게 나왔고 그래서 뭔가 아무리 소설이 아니더라도 흥미롭게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이 디자인 괜찮으세요? 이 디자인? 그러니까 이 디자인 감각이 좀 저 정말 최근에 본 책 중에 정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디자인인데. 그 정도면 깔끔하지 않은가. 그보다 더 최악의 표지들을 저는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제 24평 요약을 하자면은 제 24평은 호시기에는 언제나 TMI가 많다입니다. 그래서 안물안궁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되기는 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요즘에 이제 TMI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TMI 뭐죠? 풀어주셔야죠.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로요? 투머치 인포메이션. 네. 정말 투머치 인포메이션하다. 컨셉 이상하게 잡으셨는데 오늘. 근데 말 그대로 이 시기에 대해 벨 에포크라고 하는 시기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시기, 그러니까 호식이죠. 지금 유럽이 처해 있는 굉장히
지금 코로나 이후 유럽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재평가들을 고민해 봤을 때에도 확실히 유럽 사람들이 총체적인 노스텔지아에 빠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과거 좋은 시절에 대한 환상, 향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줄리안 번즈의 이 책이 그냥 마냥 모든 것들을 좋다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서술법은 아니에요. 노스텔지아에 흠뻑 도취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의견이 조금 다르실 것 같고 근데 어쨌거나 그 시기를 회고하고 회상하는 방식으로서는 좀 독특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 형식 자체가 아주 이제 전기적이라거나 아니면은 역사적인 기술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수다스러운 TMI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를 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아마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유가 어느 정도 더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민경 선생님. 네. 저의 20자평은 과호흡 시대에 대한 과호흡 글쓰기. 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헐떡거려요. 줄리안 반스가. 그래서 사람 이름이 진짜 수천 명 나오고, 알고 싶지 않은 자잘한 에피소드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지? 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목이 빨간 코트를 입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은 남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거기 빨간 코트에 주목하는 글이고 그 당시에 이제 그냥 젊은 의사가 실내복으로 빨간색 로브를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장식적이고 화려하고 좀 사치스럽고 좀 약간 장황한 그런 어떤 그 댄디 문화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치를 앞에서 얘기했던 맨 처음에 마치 엄청난 무슨 수수께끼적인 캐릭터인 것처럼 포치와 몽테스키우랑 폴리냐크랑 이 세 사람 등장을 시켰잖아요. 사치 소비하려고 거기까지 이제 온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예술 애호가 남성들을 약간 연상시키고 지금도 그런 남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사실 우리는 다들 삑 이러고 있지만 사실 요 시대에 필이 꽂혀가지고 이 시대만 파는 남성 애호가들도 있거든요. 예술 애호가들.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건데 좀 약간 거기에 연루된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장황설이 이게 쭉 열거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다 뒷담화에다가 사실과 거짓 사이 줄타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느슨하게 포치와 몽테스키우와 뭐 폴리냐크는 약간 방해적인 그러니까 그런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 느슨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긴 하는데 별 의미는 생산하지 않아요. 응? 뭔가 이게 독자들이 뭔가 이게 이 정도 읽으면 그래도 지금 현재 나의 관점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겠지. 내가 뭔가 지금의 시점에서 그래도 소비할 만한 뭔가가 있겠지 라는 식의 기대를 좀 주다가 만다는 거죠.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솔직히 왜 약간 자기가 소설을 쓰기 위한 자료 수집 단계의 어떤 글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기 얘기 또 가끔씩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어떤 것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아무튼 그리고 특히 이제 영국 댄디들에 대한 혐오가 되게 많고 오스카 와일드 정말 엄청 까잖아요. 그런데 그 깔 때 쓰는 표현도 너무 괴상해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스카 와일드가 미국에 20자평인데요. 미국에 가서 저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20자평에서 좀 더 얘기해도 돼요. 나는 아름다움을 퍼뜨리러 이곳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스카 와일드가. 그랬더니 이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 오스카를 에어로졸 예술가라고 얘기했어요. 비아냥, 1차 비아냥. 그 다음에 이제 이 영국의 댄디들의 장식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껍질을 벗긴 존속 살인자의 손 같은 괴상하고 자질구레한 장식품. 이게 무슨 얘기? 껍질을 벗긴 존속 살인범의 손 같은 장식품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줄리안 반지 개새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천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 책만큼이나 장황하게 끝나버린. 아니 과호흡으로 해줘야죠. 이렇게. 저보다 훨씬 부정적인 분이 계셨네요. 네. 이 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세 분 다 이 책에 대한 평가는 뭔가 과하다, 과한 정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게 엮여 있지는 않다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끊고 2부 순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빼. 2부 이제 2부.